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작 부동산 정남준입니다. 오늘은 쉽고 현명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실무 강의 제30강 지분 쪼개기 및 지분 합치기 상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헌집 줄게 새집 다오는 아이들이 흙으로 집을 만들면서 부르던 전래 동요다. 나 역시 어릴 적 모래밭에서 한 속 깊숙이 집어넣고 모래집을 만들며 불렀던 기억이 있다. 기록상으로는 1935년 신문이 발표한 소설 상록수에 실려 있는 것이 가장 빠르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배경음악으로 쓰이기도 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조합원들이 살던 헌집과 땅을 내어서 시공사를 불러와 새 집을 지어서 일부는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일반에게 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마치 모래집을 지어 진짜 집을 달라고 두꺼비에게 바라던 어릴 적 소망처럼 말이다. 이러한 전래 동요 속 노랫말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은 하나의 헌집도 하나의 새 집이고 10개의 헌집도 하나의 새 집이고 60제곱미터의 토지도 하나의 새 집이고 엄청나게 큰 면적의 토지도 하나의 새 집만 준다.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굳이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또 60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 특별히 그 이유를 찾자면 새 집을 받을 때 큰 평형을 받을 수 있는 이점 하나가 있다. 그 외에는 원가가 높아 잘 팔리지도 않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기도 어렵다. 때문에 먼 훗날 지어질 아파트의 큰 평형으로 조합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생각이 없다면 반드시 덩치를 줄여서 원가를 낮추어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덩치 줄이기 행위가 바로 지분 쪼개기이다. 위 그림의 왼편에 있는 도식에서 갑의 지분을 쪼개기한 을, 병, A는 입주권이 나오는가? No.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 모두 권리 산정 기준을 후에 쪼개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을과 병의 지분을 합하여 주거지역 60제곱미터를 맞춘 정은 입주권이 나오는가? No.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 권리 산정 기준을 후에 합치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을, 병, A, 정은 모두 현금 청산 대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들 모두는 공동으로 하나의 입주권, 즉 본디, 갑의 권리에 대한 입주권만 주어진다. 위 그림의 오른편에 있는 도식에서 홍길동은 입주권이 나오는가? Yes.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 홍길동은 권리 산정 기준을 후에 지분을 합한 것이 아니라 단독 필지를 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독 필지 합치기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조합원 분양 신청 만료일 전까지 합치게 하면 된다. 이 경우는 본디, 갑과 을에게 없던 입주권이 홍길동에게 새롭게 생긴 것과 마찬가지다. 재개발 물건 중개를 하다 보면 조합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뜻하지 않게 많이 듣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와 같은 사연이 많다. 부산 범천동에 위치한 어느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한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를 주셨다. 대표님, 땡땡 재개발 구역에 저도 집이 있고 아버님도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아버님이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해져서 이번에 저와 세대 합가를 하였습니다. 아버님의 집은 전세를 주고 말입니다. 근데 제가 누군가에게 듣기로 세대 합가를 하면 아버님 집은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부녀지간에 세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집을 소유하다가 세대 합가를 하는 순간 본디 두 개의 입주권은 하나의 입주권으로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세대는 하나의 입주권만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그 사실을 알고 다시 세대 분리를 하였다면 입주권이 다시 두 개로 살아날까? No. 해당 재개발 구역은 이미 조합 설립이 끝난 사업 시행인가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합 설립이 되기 전 단계에 있었다면 조합 설립인가 그 시전에 세대 분리를 하면 각각 입주권이 나온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지만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을 하면 되고 매수한 제3자는 단독 입주권이 나온다. 그 이유는 본디 2명의 조합원이 매매로 인해 조합원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세대가 세대원 각각이 동일한 재개발 구역 내에 여러 개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 설립 전에 세대 분리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물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데 한 명의 조합원이 동일한 재개발 구역 내 여러 채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조합 설립 전에 매도를 하여야만 이것을 매수한 매수인에게 단독으로 입주권이 주어진다. 위 그림과 같이 주택 세 채를 소유한 A가 조합 설립인가이를 지나서 본인 것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채를 B, C에게 매도하고 이것을 또다시 D, E에게 전매가 된 경우 B와 C 그리고 D와 E 모두는 단독으로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고 A와 모두 공동으로 하나의 입주권만 부여될 뿐이다. 위 그림은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던 합치기에 관한 설명이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분의 쪼개기와 합치기는 관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단독 필지의 합치기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분양 신청 만료일까지 합하면 된다. 즉 관리 산정 기준일 후 갑과 을, 앱 단독 필지를 합치게 한 병은 단독으로 입주권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관리 산정 기준일 전에 을과 정의 지분과 갑돌이 단독 필지를 합치게 한 홍길동도 단독으로 입주권이 나온다. 위 그림은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 있는 지분의 공동 등기 시 주의점에 관한 내용이다. 왼편의 경우와 같이 관리 산정 기준일 전에 갑의 단독 지분 120제곱미터를 을과 병이 공동 등기를 함으로써 각각 60제곱미터씩 지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과 병은 각각 단독 입주권이 나온다. 반면 오른편의 경우와 같이 60제곱미터 지분을 부부 공동 등기를 한 박길동과 최길동은 부부 각각의 지분이 30제곱미터가 됨으로 해서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다. 이 경우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아서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과 지자체의 해석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위 그림은 상속 등기에 관한 것인데 앞서 나눈 입주권 부여 기준은 관리 산정 기준이 현재 등기부 등본 기준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관리 산정 기준이 현재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곧 단독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위 그림에서 관리 산정 기준일 당시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는 누구인가? 그렇다. 상속인 A, B, C가 명의자이다. 따라서 각각 60제곱미터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 A, B, C 각각의 입주권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는 어떤가? 관리 산정 기준일 현재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갑이다. 갑의 상속 개시는 관리 산정 기준일 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입주권은 관리 산정 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갑의 기준으로 하나의 입주권만 주어지고 상속인 A, B, C는 하나의 입주권에 대한 공동권리자가 된다. 그럼 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은 관리 산정 기준일 전이다. 하지만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서 실제 상속 등기는 관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상속 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때 상속인 A, B, C는 각각 입주권이 나올까? NO.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제4호에는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즉 조합원 분양신청 만료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의 취득일은 이와 다르다. 상속에 대한 기본 법률인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하였고 또 제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어 제1006조에서는 상속인을 수인한 때에는 상속 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상속은 상속인들이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소유권을 갖게 되며 상속 재산에 대해 별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 재산은 상속인 간에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상속 등기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특별법 성격으로서 민법에 우선하여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상속에 따른 경우라 할지라도 입주권 부여 여부에 대한 소유권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대로 따라야만 한다. 한편 관련 내용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반대 판결도 이미 나와 있는 만큼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충분히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아울러 참고하자.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기까지는 현재의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Not just once, your life partner. 단 한 번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작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 정남진 대표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믿고 맡겨주심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중개를 하겠습니다. JAK 정남진 드림